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에 대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인질 구출 문제로 프랑스 내 여론이 뜨겁습니다. 군인의 희생이 발생하도록 여행 위험 지역을 찾은 개인의 경솔함에 비판 수위가 높습니다. 서울교대의 성희롱 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대 김경성 총장은 이번 사태에 사과문을 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도 졸업생 현직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해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당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학대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 제도 전복을 위한 미국의 발악이라고 반박해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에서는 10만여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가족과 아이들까지도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억압적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된다고 미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자와 인권단체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계속 조명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작년에도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번 성명은 북한이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으로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북 인권 성명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 성명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헐뜯는 공보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원치 않고 북한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 속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제도 압살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의 압박과 함께 인권 소동으로 북한을 굴복시켜 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북한을 더욱 힘차게 떠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관련 논란에 대해 정베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게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북한 인권 실상에 빗대어 발표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올해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정부와 교회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공약사항이고 무조건적인 남북관계 입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기보다는 북한의 현재 여러 가지 정황, 인권이나 주민들에 대한 삶이나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인권 실상,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CGN 뉴스 조홍현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후원 모금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았던 페미니스트 은하선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은하선 씨는 지난해 11월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구 단독 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하선 씨의 지난 9일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퀴어 문화 축제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하선 씨는 2017년 12월 EBS 프로그램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와 양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까칠 남녀 PD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넣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해당 번호로 문자를 보내 프로그램의 선정성 등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선 씨가 올린 전화번호는 담당 PD의 것이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금 자동결제 번호였습니다. 한 건에 3,0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됐고 1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하선 씨는 항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요셉 반동성애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일은 명백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성소수자 이슈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만하고 사기를 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본인들은 마치 성소수자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모든 피해 복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서도 써서. 성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은하선 씨는 지난 2017년 EBS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스스로 양성애자임을 밝혔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자위도구를 사랑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리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올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문화축제인 퀴어축제를 앞두고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 인원 약 66%가 퀴어 행사가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축제,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서울시 공직자를 대표해 안찬율과 한유진, 김기훈 씨 등 17명의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네, 중독사회와 한국교회 치유사역 도서 출판 기념회가 글로벌 디아코니아 주관으로 지난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사만 목사는 이날 행사에서 중독사회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부르심에 한국교회가 다 같이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중독이 전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다 어느 가정이나 다 있다고 보는 이런 때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이 지역의 이 분야의 사역에 좀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 이번 출판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북콘서트는 사회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다 전사한 군인들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부주의로 생긴 일로 애꿎은 군인 희생만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시각, 프랑스 김마리 목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인질 4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프랑스에서 100명 안에 손꼽히는 꼬몽도 유베라는 해병대 정예 그룹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포로들을 살려서 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 사격을 최대한 자제하였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하였던 그 작전에서 그들의 포로가 잡혀있던 캠프에 최근방까지 접근하였고 단지 10m 전방에서 IS 측의 그 선제 총격에 2명의 프랑스 군인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일로 프랑스 국민들은 33살과 28살의 젊은 두 군인의 죽음에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한 군인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그의 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에 매우 슬프지만 임무를 다한 장한 아들임에 자부심과 함께 인질들이 무사한 것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관광부 장관이 모든 국민들에게 신중한 여행을 권면하였고 또 특히 사하라 남부 지역인 나라의 여행 시에는 관광부의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난 배낭의 그 북쪽 지역을 여행 자제 지역에서 이제는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네, 프랑스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작전을 총지휘한 사령관이 프랑스 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논란을 일축시켰는데요. 프랑스 내에서는 아무래도 인질 구출보다는 희생자 발생에 감정적인 무게가 더 실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그 두 인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파견된 목적은 2명의 프랑스인의 구출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인질들을 발견한 것은 그들도 놀라웠다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국민들이 구출된 인질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2명의 엘리트 군인의 희생 때문입니다. 자제를 요구한 지역에 여행한 그 2명의 자국 인질과 2명의 외국 인질 석방을 기뻐하기에는 두 군인의 죽음이 너무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외국 인질까지 구출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희생의 대가가 크게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아프리카는 프랑스와 역사적 정치적인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던 대륙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 군대가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10여 개국에 주둔하면서 IS 세력을 저지하고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프랑스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해결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여행 위험 지역 및 자제 지역에는 되도록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인질 구조 작전은 프랑스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준비된 군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2명의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내고 더불어 타국민도 구출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꼭 프랑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나라의 군인들도 같은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하는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한 것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한 건 인질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의 김마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IS의 과격한 행보는 이슬람 국가들 안에 무슬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S가 폭력성이 강해질수록 그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무슬림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 결과 기독교를 개종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의 폭력성이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신호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 The headlines say Islam is going to be the largest religion in the world. But Islam is facing a crisis. The terrible deeds of ISIS, done in the name of Allah and following the violent example of Muhammad, have horrified many Muslims who are now questioning their faith. Missionaries to the Islamic world say more Muslims have converted to Christianity since 9/11 than during the entire 14 centuries of Islamic history. Many keep their conversions a secret, afraid for their lives. In London, this British college student from a Pakistani immigrant family left Islam after a lengthy study convinced him the Quran could not be true. We hid his face because Islam teaches that apostates must be killed. If someone leaves Islam or becomes apostate, he is thrown out of his family. His family will be the first one to abandon him. His friends will reject him. He will be killed or he will be persecuted. A lot of my friends, they said, okay, this is the last time we are talking to you because you disrespected Prophet Muhammad. You disrespected Islam. Some ex-Muslims become atheists, but some discover a God who loves. Because of ISIS, many people become Christian. In Sweden, Pastor Fuad Rasho, himself an immigrant from Syria, has baptized more than 100 ex-Muslims. Every week, I meet almost one or more who come to me. They come to me and like to know about Christianity, about Bible, because they are very angry. They are Muslim, as they don't like to continue to be Muslim. When it comes to religion, Europe has been called the new dark continent, and some Muslims here feel trapped between atheism and radical Islam. But they see hope in Christianity. When Nassim Ben Iman came with his parents to Germany as immigrants from a Muslim nation,
He remembers thinking that if Germany is a Christian nation, then Christianity is a dead, sinful religion. Nakedness in the television is because of the Christian religion. Living together, not married, is because of the Christian religion. But then Nassim discovered real Christianity and is today an evangelist reaching Muslims and non-Muslims for Christ. When the people understand who Jesus is, they will more and more love Jesus and follow Jesus. And when the Muslims understand more and more what Muhammad is, what the Quran is, what the history is, then they will go farther away from Islam. Islam is going to collapse. Brother Rashid is the son of a Moroccan imam who lived for 15 years as a secret convert to Christianity. Now he hosts an Arabic-language Christian program called Daring Questions that challenges Muslims to question their faith. Many Muslims actually, they say, if what ISIS is doing is Islam, I'm leaving it. Some of them are becoming atheists. There's a huge wave of atheism in the Arab world right now. And there is also a huge wave of conversion to Christianity following Jesus Christ. I ha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slam was never faced with this crisis before. Nassim says Islam appears strong, but is only feeding off the spiritual void in many weak Christian nations. Let me say, the greatest power of the Islam is the weakness of the Christians. That's what's happened in Germany and I think in America and all the Western countries. Even while it seems that Islam is poised to overtake the West, Brother Rashid says Christians should not fear Islam, a faith that he is convinced is slowly dying. Islam is not God's instrument to judge the West. I think people are afraid because of what they see on the news, but even violence is just a sign of collapse. Dale Hurd, CBN News. 서울교대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교생 실습 불가는 물론이고 임용 절차도 불투명하게 됐는데요. 서울교대 총장은 교원 양성 과정 전면 재검토를 거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있는 성희롱 문제, 이번에는 예비 교사들이에요. 네. 이제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라는 데 이제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 익명 게시글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 게시글에 의하면 그 남자 대면시라는 그 남자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새내기 그 여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PPT에 올려가지고 그 새내기 여학생들의 얼굴을 남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이제 품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성평등 사회에서 마치 대상화시켜서 물건처럼 이제 품평을 하니까 이제 아주 성희롱 문제가 이제 크게 불거진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이외에 다른 과에서도 또 보니까 거기서 남학생한테 새내기 여학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여학생을 앞에 지명하게 해서 그 여학생의 또 얼굴을 PPT로 만들어서 올려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또 품평하게 하고 이제 얼굴을 이제 평가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파만파로 이제 커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돼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온라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으면 남자 선배한테 이제 새내기 여학생들한테 손등에 뽀뽀를 하게 하는 강요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글도 좀 올라와 있고요.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빼빼로 게임이라는 게 있죠. 이제 입술이 서로 닿을 듯한 그런 게임까지 시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교대뿐만 아니라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들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전부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왔고 학교에서는 물론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좀 여론이 좀 들끓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했죠. 조사를 해서 그 교대에서는 이제 남학생 11명에 대해서 몇 주, 2주 내지 한 3, 4주 정도의 유기정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기정학이 된 그 다음 주가 이제 교생 실습 기간이기 때문에 실습에 못 나가니까 이제 2, 3주 유기정학이긴 하지만 이제 1년 유급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학생들은 선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사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그게 이제 뭐 한 6, 7만 명까지 그 동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육대학이라는 곳이 앞서 얘기했듯이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그렇죠. 또 졸업을 하면 학생들과 함께하고 또 가르침을 하는 교사들인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참 착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남자 그 카톡 대화방에 이런 이제 성희롱적 언어가 오고 간 건 이제 이게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버닝썬 사건의 뭐 승리 카톡방 이보다 훨씬 더 심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대학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대학 학생들한테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교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사와 또 학교에 대한 불신을 결국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남자 대면식이라는 이 동아리는 이 지금 재학생이 만든 게 아니고 졸업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이미 이런 상황, 성희롱적인 그런 운동들을 하고 이미 교사가 돼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재학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졸업생까지도 문제가 되죠. 현직 교사들. 근데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불 붙인 것이 현직 교사가 결국은 이제 한 초등학교 몇 학년을 상대로 성희롱적 언어를 한 게 또 이런 데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재학생들한테는 이제 유기정학의 징계는 이루어졌지만 졸업생들에 대한 징계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 교육부에서도 졸업생, 즉 현직 교사들이죠.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요. 교사단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사단법인 교사 단체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교사들로 구성된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학생들은 장래에 교사가 될 그런 사람들인데 장래 교사가 되면 거기서 배움을 받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유기정학이나 유급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징계를 재심의해서 퇴학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한편에서는 무더기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좀 교사 선발의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있기는 한데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없을 뿐더러 결국 면접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 돼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미국처럼 이제 뭐 학사 할 수 있는 선발관들이 이 교대를 들어올 사람을 계속 면접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학교까지도 가고 그래서 과연 교대에 입학할 수 있는가 이런 학사 사정관 제도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냥 면접 보고 또 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이외에 이제 뭐 학적부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면접으로 결국 그걸 다 하는데 면접이라는 게 뭐 30분 길어야 뭐 1시간 이내일 텐데 그 시간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뭐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좀 어떻게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 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이게 성희롱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오늘 굉장히 옷을 이쁘게 입고 나왔네라는 것조차도 일각에서는 그것도 왜 동료를 이쁘다고 꽃으로 비유하느냐. 그것도 성희롱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니까 일반제 남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좀 필요하죠. 성인지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기 위한. 근데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지 못하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사자로서는. 근데 이 성인지 감수성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이 정착된
어떤 학교,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예. 또 학교 자체에서도 인권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상담도 하게 하고 또 뭐 양성평등 교육도 하게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 모두가 다 같이 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계속 개설하고 이 회사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학 직원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침묵과 방관의 문화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또 교회에서도 계속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은 교회의 책임도 크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예. 그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입을 빌어 이제 꾸짖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윗이 바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나단 선지자처럼 잘못된 일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는 일하는 교사들이나 또는 뭐 교회에서나 옆에서 지적해 주고 지적을 받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성인지 감수성이 점점 예민해지면 그러면 학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지적해주고 회개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이제 각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물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뭐 학생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스승도 많다는 것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볼 때 금방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한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네, 스승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워나가는 스승들이 계십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서울 영훈고등학교 최관하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스승의 날이니까요. 이 스승의 날 풍경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좀 어떤가요? 네. 요즘에도 아이들의 마음에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꽃 한 송이나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드리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서 예, 안타까운 상황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는 그러면 학생들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할까요? 일단 돈 안 드는 거죠. 이제 쪽지 편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쓰는 그 SNS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사실 교사와 학생의 사이가 참 많이 삭막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과 좀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확보를 해야죠. 일단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그 SNS 문화에 우리 선생님들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 장소 약속하고 만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좀 힘든 애들은 이제 주로 밤에 새벽에 연락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미성년자 출입금지 술집에서 술 먹다가 아빠 엄마 부르면 이제 엄청 혼날 것 같으니까 예, 저를 호출해서 가는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달려나가고 예, 그래서 항상 폰을 켜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퇴근 시간이 사실은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이 선생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교목실장님으로 계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올해 벌써 30년 이제 교직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꼭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언제 목사님이 되신 건가요? 네, 목사 선수 받은 거는 2011년도인데요. 원래 이제 비기독교 학교 영훈학교가 비기독교 학교고 제 모교입니다. 여기서 다른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있다가 1994년도에 이제 모교로 부름을 받아서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 예배 모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말씀에 준비가 좀 필요해서 예, 신대원을 하게 된 거죠. 예, 2007년도부터 신대원을 했고 11년도에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파트로 주일날 또 이렇게 청소년들을 섬기고 예, 그런 과정에서 학교의 학생들하고 이제 15년 기도 끝에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 안수를 받았으니까 교목을 새로 뽑지 않고 이제 저를 교목으로 예,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예, 없던 교목실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 70% 이상이 안 믿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교목실에 있는데 애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떠들더라고요. 야, 없던 게 생겼어. 교목실이 뭐냐? 그러니까 한 남자애가 그래요. 야, 그것도 모르냐?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저는 온실장. 교목, 교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어 수업은 점점 줄이고, 이제 교목 역할을 하면서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이제 자주 만나게 되실 텐데,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나 현재나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입시, 학업, 성적 그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자. 이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SNS의 폭력 문화. 예, 사실은 이게 좀 많이 심각하고요. 왕따 말할 것 없고 건강. 그리고 정말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예, 아이들 이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부모님이 계신데도 외로움을 느껴요. 예, 우리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거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부모님이 계신데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본적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독으로 빠지는 그런 아이들. 예, 한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사실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학생들의 큰 고민들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서 좀 영훈고등학교 이제 비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기독학교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사 모임이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다면요. 네. 그러니까 영훈학교 초창기 때부터 이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소수로 이제 계셨고요. 근데 기독교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도에 준비된 5명의 학생들을 학교에 심어두고 매주 월요일마다 등교 30분 일찍 와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 이거 5명의 애들이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15년 동안 계속 후배들한테 이어지고 수평적으로 그게 조금 형식적으로 움직였던 신우회 모임, 교사 모임이 또 회복이 되고 또 기독동문회, 기독학부모회 이러면서 2006년도에 영훈 선교회라는 단체가 발족되었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을 하나 이제 저희는 접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거기서 이제 쉬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운영을 거기서 했죠. 쉼터를. 예, 그러는 과정에 15년의 정말 끈질기고 치열한 기도 끝에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 모임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지요. 네. 네, 사실 선생님께서 또 별명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울보 선생으로 유명하시다고. 네, 네, 또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물론 뛰어난 애들도 많지만 예.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애들을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붙잡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쌍꺼풀이 생겼어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울보 선생이 이제 됐고 책도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나가면서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한간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예, 기도는 이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고 생활이니까. 예. 근데 요즘에도 뭐 복도 지나가면 깁스 안에 있으면 예, 복도에 무릎 꿇고 다리 붙잡고 기도하고 지난주에는 눈에 다리 났다는 여학생 이거 얹고 기도하고 네, 손은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이 서지 못했을 때 좀 힘들게 하는 학생을 이렇게 격려한다고 등을 챘는데 피하다 귀를 맞아서 고막이 터져버린 일이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이제 격려한다고 선의로 다가갔는데 결과는 폭력교사처럼 돼버리니까 아이들을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 선생님 기도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계속 기도해 왔고 지금 교목실에 들어가게 되면 전교생의 아이들 얼굴 사진첩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해서 출근해서 걔네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래서 전교생의 이름과 교직원 100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한 번씩은 이상씩은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울보 선생 최관아가 탄생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기도 좀 있었나요? 저는 원래 신앙이 없었고요. 저희 집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요즘 애들 말하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첫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했는데 이 집안이 5대째, 지금 7대까지 내려간 우리나라에 몇 없는 복음의 가정인 거예요. 저희 집은 음주 가정이었고 그러한 속에서 모교로 왔는데 97년도에 이제 루게릭병 제자 2명을 하나님이 저희 반에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훈련받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3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로 나오고 그때 둘째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도 또 기관지 천식 폐렴으로 4살을 못 넘기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는 대상들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또 기도하는 남편 아빠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라면 참 졸업을 하고서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졸업생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많이 찾아오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직이 이제 30년 이렇게 되니까 그 결혼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례도 많이 하고 제가 원래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시도 쓰거든요. 그래서 결혼 축시를 많이 해줘요. 네, 그렇게 해주고 가장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다가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뭐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됐어요. 이런 피드백이 올 때가 사실은 이제 가장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물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선생님께서도 좀 잊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예, 여러 명이 있죠. 제가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은 자궁의 근종이 종양 7cm로 커버렸고 아빠는 미신을 믿었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빠.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주면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했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데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 갔는데 자궁조항이 7cm가 1.5cm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 가정은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가정이 되었고, 네. 이 학생은 지금 새 아이의 엄마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생각나는 아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 친아버지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고 시설에 맡겨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저를 찾아왔고, 그때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죠. 1년 10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보살피고 데리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 다 고쳐주시고 영적 육적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어엿한 직장인으로 기도하는 청년으로 네.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참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요즘 또 교단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또 선생님들도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올바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소통과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노력도 교사들한테는 필요하고요. 상황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저희들보다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네. 인내하면서 소망을 버리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학생들도 그 마음을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또 그럼요. 들고요. 네, 교육 현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서울영훈고등학교 최가나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당하게 했다면서 이러한 학대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퀴어문화축제 후원 모금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았던 페미니스트 은하선 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올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문화축제인 퀴어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독사회와 한국교회의 치유사역 도서출판기념회가 지난 1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네, 3.1운동을 촉발시킨 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만이나 민족주의적 관점만이 아닌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한 논문 발표 자리에서 백석대 이상규 석좌 교수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념의 대립이 사회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요즘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점은 지금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스승의 날 이데올로기가 아닌 삶의 배움을 남겨준 역사의 참 스승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